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늦은 봄의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매달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광채를 쏟아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생화 장식은 억소리 나는 불을 웅변하고 있었다. 백합과 장미 그리고 희귀한 난초들이 어우러진 꽃다발은 한 개당 100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이 완벽하게 준비된 공간, 상류사회의 축복이 가득한 이 성역은 나경은이 지난 15년간 오직 딸 박소은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버텨낸 고난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그녀가 맨손으로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성취의 정점이었다. 나경은이 입은 옥색 명주 한복은 마치 깨끗한 옥처럼 고결한 품위를 대변하고 있었다. 명주의 결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곱고 단단했으며 그 색은 아무리 더러운 것에 닿아도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옥의 기질을 닮아 있었다. 허리춤의 매듭은 그녀 스스로 묶었는데 그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녀의 차분한 미소 뒤에는 곧 벌어질 잔혹한 심판을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의 깃을 바로잡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 아니라 15년 묵은 한을 풀어낼 해원의 날이라고. 하객들이 속속 입장하기 시작했다. 신랑 측 가족들은 검은색 정장과 화려한 한복으로 차려입고 자신들의 위치를 자랑하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신랑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명품 백을 팔에 걸고 다니는 강남의 귀부인이었다. 그들은 나경은을 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시선 속에는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홀로 딸을 키워낸 여자, 전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딸을 서울대 의대에 보낸 여자. 나경은은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박소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젊음과 순수함을 한껏 강조했고 화장은 절제되면서도 우아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0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어야 할 오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보여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참석하겠다고 연락해왔다는 소식. 소은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일어날 것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볼룸의 평화는 로비 입구에서 터져나온 웅성거림과 함께 단숨에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닌 다가올 비극을 알리는 불협화음이었다. 호텔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막으려 했지만 그 시도는 무참히 실패했다.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직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그의 뒤를 따라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일제히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나경은의 시선이 그곳에 닿자 15년 전의 악몽이 핏빛으로 되살아났다. 전 남편 박재호가 마치 뻔뻔한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번지르르한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었지만 그 얼굴에 새겨진 탐욕과 오만함은 숨겨지지 않았다.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그의 배는 과도한 음주로 불룩하게 나와 있었고 목덜미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의 외양을 흉내 내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속물적인 탐욕이 번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인 양당당하게 웃고 있는 여자. 과거 나경은에게 폭언을 퍼붓고 모욕적으로 뺨까지 때렸던 바로 그 내연녀 최미연이었다.
미연은 잔혹한 승리와 저속한 욕망을 상징하듯 강렬하고 눈을 찌르는 듯한 붉은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 색은 나경은의 눈에는 곧 그들이 흘려야 할 피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저고리의 금박 자수는 과도하게 화려했고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였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이 그녀의 천박함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경은의 심장은 폭발하는 대신 무중력 상태처럼 차갑게 멈춰 굳어졌다. 15년간 응축된 분노와 굴욕감은 이제 감정의 경랑이 아닌 완벽하게 정제된 독약이 되어 그녀의 핏줄을 타고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숨 쉬었고 이 순간을 위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으로 벼려낸 두 자루의 칼날처럼 섬뜩했다. 15년 전의 나경은은 그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울음조차 사치였던 나약한 존재였다. 당시 그녀는 2살배기 딸을 안고 남편에게 매달렸었다. 제발 우리 소은이만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박재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었다.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최미연은 그 옆에서 웃으며 나경은의 뺨을 때렸었다.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그러나 오늘의 나경은은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절대자였다. 그녀는 지난 3개월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박재호의 회사 회계장부를 빼돌린 내부 고발자와 접촉했으며 변호사와 함께 수백 장의 증거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는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했고 검찰에도 정확한 시점을 계산하여 고발장을 제출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딸의 결혼식이라는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처참한 심판을 내릴 것이었다. 박재호는 주변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오만하게 무시하며 나경은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나타난 아비 역할에 대한 구차한 자부심과 전처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경은의 팔을 마치 하찮은 물건을 다루듯 거칠게 잡았다. 어이, 나경은 오랜만이군. 딸 결혼식에 아비가 빠질 순 없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내 사람이니. 당신도 예의는 갖춰. 오늘부터 소은이한테도 좋은 엄마 노릇해줄 거야. 촌스럽게 굴지 마. 최미연은 그 모든 모욕적인 시선의 중심에서 턱을 치켜들고 나경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결혼식 분위기 망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머니. 오늘부터 저희가 소은이에게도 친정이나 다름없을 텐데요. 너무 낡은 한복 말고 좀 화사한 걸로 준비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귀한 자리에 옥색이 웬 말이에요. 어머니라는 그 오만한 호칭이 나경은의 내면에서 잠자던 복수의 불꽃을 맹렬하게 타오르게 했다. 나경은은 억지로 잡혔던 팔을 마치 독사라도 만진 것처럼 차갑게 뿌리쳤다. 최미연 씨, 내 딸 결혼식에서 당신이 내게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객이 아니라 퇴장뿐이에요. 그리고 그 붉은 저골이 참 잘 어울리네요. 곧 당신과 박재호 씨가 흘릴 피처럼 선명해서 곧 이 모든 환상이 깨질 겁니다. 박재호는 나경은의 냉정한 대응에 순간 당황했으나 허세를 잃지 않기 위해 그녀를 윽박질렀다. 이봐, 오늘 잔치날이다. 시끄럽게 굴지 마. 내 딸 결혼식 망치고 싶어? 넌 그냥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돼. 나경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패배한 여자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는 장군의 모습이었다. 박재호와 최미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하객석의 가장 앞줄에 당당하게 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불과 30분 후 이 화려한 볼룸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례 없는 결혼식 2부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와 덕담을 청하는 순서가 되었다. 나경은은 우아함과 품위가 배어 있는 걸음걸이로 무대에 올라섰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옥색 한복은 마치 심판자의 제복처럼 느껴졌다. 무대 아래 박재호는 자신이 신부 아버지 자리의 정당한 주인공인 양 최미연과 함께 거만하게 착석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곧 자신이 영웅적인 축사를 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경은은 마이크에 입술을 대기 전 하객석을 차분하게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는 박재호의 사업 파트너, 그를 우러러보던 지인들, 그리고 15년 전 나경은의 고통을 외면했던 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그녀는 이 무대를 딸에게 보내는 흔한 덕담이 아닌 박재호와 최미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 박소은의 행복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15년 전 이 자리를 강탈당했던 한 여자의 억울함을 먼저 씻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짓 위선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요.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고백의 장입니다. 장례는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하객들은 당황했고 사회자는 사태 파악을 못한 채 마이크를 넘겨받으려 손짓했다. 하지만 나경은은 단호한 눈빛으로 사회자를 제지했다. 박재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불길한 예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15년 전 박재호 씨는 저에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기 붉은 저고리를 입고 앉아있는 최미연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어린 딸을 안고 무릎 꿇었습니다. 남편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단지 딸에게 아버지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저희 딸 앞에서 저를 비웃었고 제 뺨을 때리며 주제 파악하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씨는 그 비인간적인 광경을 그저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최미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기 시작했다. 박재호는 파국을 직감한 공포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나며 넥타이를 잡고 숨을 헐떡였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거야? 마이크 당장 내려놔. 보안요원, 당장 끌어내. 나경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단순한 과거 폭로가 아닙니다. 박재호 씨, 당신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당신의 사업과 명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박재호 씨는 최미연 씨에게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고 수많은 명품을 사주며 수십억의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최미연 씨는 당신의 내연녀일 뿐 아니라 당신의 횡령 공범이었죠.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했고 당신의 회계 장부를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하객들은 동요를 넘어 경악했다. 최미연은 히스테리컬하게 몸을 떨며 울부짖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당신 질투심에 미친 거야. 거짓말이라고요? 박재호 씨, 3개월 전 당신 회사가 매입한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탈루 혐의로 어제 오후 4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회사 본사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가 곧 공개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익명으로 제보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제 딸의 결혼식이 당신들의 비참한 장례식이 되는군요. 그 순간 볼룸의 뒷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복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나경은의 폭로와 선고가 끝나는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박재호에게 다가서며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재호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의 냉정한 움직임은 나경은의 치밀한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증명했다. 볼륨의 우아한 음악은 완전히 멎었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다. 박재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잿빛으로 변했고 그는 몸부림쳤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나경은.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의 외침은 짐승의 단말마와 같았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최미연은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끝났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다. 붉은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재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수사관들이 그녀에게도 진술서를 요청하며 다가서자 그녀는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경은은 이 모든 파국을 냉정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15년 전 그녀에게 모멸을 주었던 그들의 오만함이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딸 박소은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우아하고 굳건한 걸음으로 무대로 걸어 나왔다. 소은의 얼굴에는 충격 대신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 그리고 최미연 씨. 제 결혼식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왜 혼자였는지, 왜 침묵해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가짜를 용서하지 않는 용기를요. 이 결혼식은 당신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은은 무대에 선 엄마에게 다가가 나경은의 손을 잡았다. 두 여인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굳건한 연대감을 확인했다. 박재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최미연은 붉은 저고리를 움켜쥐며 오열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볼륨을 떠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메아리쳤다. 나경은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는 딸과 함께 마이크 앞에서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딸과 저는 지난 15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제 딸의 진정한 결혼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객들은 박수 대신 숙연한 침묵과 연민이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축복했다. 박재호와 최미연의 몰락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딸 결혼식장에서 검거된 횡령범 부부, 내연녀 공범에게 사모님, 뺨까지 맞춘 졸부의 최후 등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은 그들의 사회적 명예를 남김없이 파괴했다. 사람들은 통쾌해했고 나경은의 치밀함과 용기에 환호했다. 박재호가 필사적으로 은닉하려 했던 비자금과 횡령. 자금은 나경은이 국세청과 검찰에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 통장 거래 내역, 최미연에게 지급된 명품 구매 영수증 목록, 오피스텔 계약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검찰에 제출되었다. 수사 당국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고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박재호의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났다. 수감된 박재호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그는 좁고 어두운 감방에서 횡령, 배임, 그리고 세금 탈루 혐의로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잃은 재산보다 가장 빛나던 순간에 가장 수치스럽게 무너진 명예 때문에 미쳐갔다. 그는 매일 밤 나경은에게 뺨을 때리던 최미연의 웃음소리와 자신의 사업이 무너지는 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고통받았다. 최미연의 붉은 저고리는 이제 모욕과 파멸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 역시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산 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사회적인 매장으로 인해 갈 곳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붉은색에서 비참한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가 살던 고급 오피스텔은 압류되었고 그녀는 남루한 고시원으로 쫓겨났다.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나경은에게 뺨을 때렸던 그 오만한 순간이 대중들에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뉴스 댓글에는 붉은 저골이라는 멸칭이 따라붙었고 그녀의 오만함은 영원히 인터넷의 치욕 기록으로 남았다. 그녀는 결혼식 당일 입었던 그 붉은 저고리를 고시원 벽장 깊숙이 구겨 넣었지만 밤마다 그 색이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붉은색은 이제 그녀에게 승리가 아닌 저주였고 오만함이 아닌 수치심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경은의 차갑고 단호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 여자는 15년을 기다렸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다. 최미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때렸던 뺨이 얼마나 잔인한 대가를 불러올지를. 그녀는 가끔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명품 백 대신 낡은 에코백을,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플라스틱 명찰을 걸었다. 손님들 중 몇몇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 여자 맞지? 결혼식에서 체포된. 최미연은 고개를 숙이고 바코드를 찍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15년 전 나경은이 느꼈을 굴욕을 이제 그녀가 매일 되씹고 있었다. 한편 나경은과 박소은은 그날의 파국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식은 하객 절반이 퇴장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나경은의 용기를 존중했다. 신랑의 어머니는 나경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잘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경은의 마음속 마지막 얼음을 녹였다. 박소은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나눴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나경은은 딸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결혼식이 끝난 뒤 나경은은 호텔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늦은 봄의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동백꽃이 홀로 피어 있었다. 동백꽃은 겨울의 혹독함을 견디고 홀로 붉게 피어나는 꽃이었다. 나경은은 그 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15년을 떠올렸다. 그녀 역시 혹독한 겨울을 홀로 견뎌냈고 이제 마침내 자신만의 봄을 맞이했다. 그녀는 옥색 한복의 치마를 쓸어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수치심과 분노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평온함과 자부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정의였다. 그녀는 딸에게 거짓된 아버지의 환상을 깨뜨렸지만 동시에 진실의 가치를 가르쳤다. 박소은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엄마를 꽃 앞으로 불러냈다. 두 여인은 동백나무 아래 나란히 섰다. 소은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여인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황금빛 저녁 햇살이 그들을 감싸며 옥색과 순백의 조화가 완벽한 평화를 이루었다. 붉은 저고리는 이제 저주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 묻혔고 나경은과 박소은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날 밤 나경은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옥색 한복을 정성스럽게 개어 장롱에 넣었다. 그 한복은
이제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유물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5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은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을 내리는 여자였고 딸에게 진실을 물려준 어머니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찬란하게 빛났다. 나경은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박재호는 차가운 감방에서 후회하고 있을 것이고 최미연은 초라한 고시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경은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홀짝이며 평화를 음미했다. 15년간 기다린 이 순간,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